안녕하세요. HTC 이브닝 뉴스 캐치의 타프로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19일 금요일 미국의 주요 뉴스를 가볍고 빠르게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틱톡이 미국에서 새로운 소유 구조를 확정하며 전면 금지 위기를 피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임시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합의에 실패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4억 달러 규모의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고 무기 판매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17억 달러 규모의 공격용 무기 판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개한 기업 가치 2천억 달러가 되며 국가 투자를 유치 중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50억 달러 뉴욕타임스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회복이 민주당 2028 대선 경선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우주군이 위성 전자기 교란을 가정한 초대형 실전 훈련을 실시하며 차세대 우주전에 대비했습니다. 연구 결과 마음 챙김 명상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틱톡의 전면 금지 위기가 사실상 해소됐습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미국 내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데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수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이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유미정 리포터, 이번 합의의 핵심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합의로 틱톡은 미국 투자자들이 과반을 보유하는 새로운 법인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등 주요 미국 기업들이 이 지분을 확보하고 중국 본사인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미국 법이 정한 외국 적대국 지분 상한선을 충족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다만 틱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추천 알고리즘은 중국 본사가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기로 해 향후 법적 논란과 보안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이 과정에는 미중 정상의 직접적 협의가 결정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통화를 통해 틱톡 문제를 논의하고 무역 현안을 함께 조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으며 다음 달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역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대면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틱톡 합의가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중 무역 협상의 중요한 카드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사용자 입장에서 틱톡을 계속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까요? 기존 사용자들은 계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미국 법인에서 출시될 앱을 설치해도 현재와 동일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나 팔로워, 데이터 역시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추천 알고리즘과 데이터 흐름을 면밀히 감시할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이 가지는 의미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합의는 미중 기술 갈등의 상징으로 불려온 틱톡 사태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알고리즘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여지가 있고 미국 내 일부 정치권이 향후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틱톡의 미국 매출이 광고와 전자상거래를 합쳐 수십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플랫폼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은 여전히 큽니다. 이로써 틱톡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현재로서는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하면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과반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중국이 보유한 기술력과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워낙 커서 앞으로도 데이터 주권과 보안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합의는 휴전일 뿐 미중 간 기술 무역 갈등의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HTC 이브닝 뉴스 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틱톡의 이번 합의가 단순한 기업 매각이 아니라 향후 미중 관계와 글로벌 기술 경제의 흐름까지 가늠해볼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의회가 11월 21일까지 정부 지치를 유지하려던 임시 예산안 CR 처리에 실패해 10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표결에서 찬성 44표, 반대 48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공화당의 협상을 촉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재정 긴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며 혼선을 키웠습니다. 상하원 모두 대안 마련에 실패한 가운데 의회가 일주일간 휴회에 들어가면서 정부 셧다운을 피할 시간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1일부터 이틀간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 전쟁, 틱톡 매각 승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두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로 세계 안보와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중국을 공식 방문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시 주석 역시 적절한 시점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과 자율 드론 등 치명적 무기가 포함된 4억 달러 규모의 대만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대만이 직접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이번 주 의회에 5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가능성을 비공식 통보한 상태입니다. 대만은 이미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입에 합의했고 국방비를 2030년까지 GDP의 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발을 빼기엔 대만 안보 상황이 너무 민감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정정파 하마스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57억 달러 규모의 공격용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판매 예정 무기는 최신형 아파체 공격 헬기 30기와 육상 돌격 차량 3,250대로 실제 인도는 2-3년 뒤로 예상됩니다. 미 국무부는 약 한 달 전 의회 승인을 요청했으며 상하원 외교위원회 지도부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적극 확대해 왔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대형 폭탄 추가 선적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최대 2천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받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진행 중이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AI 기업들의 가치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챗 GPT의 경쟁사인 엔트로픽도 최근 기업 가치 1,830억 달러로 추가 투자를 받았으며 xAI 역시 지난 7월 이미 100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은 엔비디아, AMD의 AI 칩 구매 등 초대형 인프라 확충에 쓰일 전망입니다. AI 시장의 투자 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머스크의 xAI가 오픈AI와의 경쟁을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플로리다 템파의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85쪽에 달하는 소장이 명백히 부적절하며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성격이 강한 문서라고 꼬집었습니다. 판사는 소장에서 정치 연설이나 선동의 장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맞는 간결한 고소장이 필요하다며 40쪽 이하로 다시 작성할 기회를 28일 내에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고 트럼프 측은 가짜 뉴스에 맞서 계속 싸우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곧 출간할 회고록 107데이즈가 민주당의 차기 대선 구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2024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불출마 이후 자신이 치른 대선 과정을 솔직히 담으며 잠재적 경쟁자들을 날카롭게 평가했습니다. 책 속에서 해리스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과도하게 야심적이라 묘사했고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장관은 성적 지향 때문에 러닝메이트로는 위험하다고 언급해 두 인물 모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해리스가 자신들의 초기 태도를 문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재출마 결정이 무모했다고 지적하며 2028년 대선 재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민주당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우주군이 태평양 미군 통신 위성을 전자기 펄스로 교란하는 모의 공격 훈련을 실시하며 차세대 우주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훈련은 700명 이상이 참여하고 6개 시간대를 아우른 최대 규모의 실전 모의 작전으로 전자파를 이용한 보이지 않는 교란과 위성 무력화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2019년 창설 이후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평가받아온 우주군은 이제 중국, 러시아 등 경제국의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으로 성장했습니다. 훈련에서는 레드팀이 적국 역할을 맡아 블루팀의 위성을 교란하며 실제 전투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래 전쟁이 지구 밖 궤도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우주 공간이 더 이상 평화로운 영역이 아님을 경고했습니다. 규칙적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꾸준히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여기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의 생각, 호흡, 감각을 비판 없이 관찰하는 명상법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 불안 감소, 수면 개선, 통증 완화는 물론 염증 수치까지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최소 2달 이상 명상을 지속한 사람들은 건강을 돌보려는 내적 동기가 강화돼 식습관과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짧은 호흡 명상이나 걷기 같은 일상 활동도 훌륭한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분의 조용한 호흡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 목표를 지켜나갈 힘을 길러줍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라고 말이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브닝 뉴스 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